이야기는요. 한 테드 강연 영상입니다. 디자이너 마이클 비어루트가 뉴욕 공립학교 도서관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인데요. 이게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목표는요.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, 또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어떻게 더 큰 의미를 만들었는지 이걸 당신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는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통찰을 얻기도 하거든요. 이 자료가 바로 그런 점을 잘 보여주죠. 뭐랄까,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힘,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야기는 뉴욕의 빈곤 퇴치 재단 로빈후드 여기서 시작됩니다. 네, 이 재단이 낙후된 공립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요. 도서관 이니시어티브라고 부르죠. 여기에 이제 비어루트가 로고 디자인을 맡게 된 거고요. 네, 그렇죠. 시작은 로고 디자인이었어요. 근데 비어루트는 처음에 이 일을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뭐 도서관 지루해 하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독서 공간이라든지 뭐 OW 부엉이죠? 아니면 뭐 레드존 이런 식의 새롭고 좀 멋진 이름이랑 로고를 제안했던 거죠. 자, 이걸로 아이들 시선을 끌어보자. 뭐 이런 느낌이었달까요? 그렇죠. 뭔가 확 눈에 띄게요. 근데 현실은 완전 달랐어요. 아, 그랬나요? 네.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딱 지적을 한 거죠. 아이들이 도서관을 지루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도서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다. 아, 경험 자체가 없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름 바꾸고 이런 건 사실 불필요하다. 그냥 도서관, 라이브러리 이걸로 가자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결국 비어루트가 만든 로고는 정말 단순했어요. 네, 아주 심플했죠. 그 라이브러리라는 단어에서 I 있잖아요. 그걸 그냥 빨간색 느낌표로 바꾼 게 전부였어요. 사실상 디자인이 거의 없는 로고라고 할까요? 맞아요. 어떤 폰트로 써도 되고 심지어 이메일에서도 그냥 타이핑으로 표현할 수 있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네.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. 맞습니다. 한 건축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새로 단장한 도서관, 책 선반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낮게 설치했는데 천장은 옛날 학교 건물이라 엄청 높잖아요. 아, 그 사이 공간. 네, 그 선반 위랑 천장 사이의 빈 벽 공간이 너무 넓어서 휑하다 이런 문제 제기였죠. 이 로고만 딱 붙여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렇죠. 로고는 단순한데 공간이 통 비어 보이니까요.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문제인데 이게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넘어온 셈이죠. 네, 예상치 못한 과제가 또 주어진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비어루트가 처음에는 학생들 사진을 크게 걸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. 마침 아내가 사진작가여서 도움을 받아서 첫 도서관 벽에 아주 멋진 사진 벽화가 탄생했습니다. 아, 그 사진들 인상적이었어요. 아래는 책들이 쫙 있고 위에는 뭔가 영웅처럼 보이는 아이들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요. 네, 맞아요. 공간에 확 생기가 돌았죠.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저런 벽화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일이 커졌네요. 네,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비오르트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. 일러스트레이터, 콜라주 아티스트. 네, 협업을 시작한 거군요. 네, 각 학교 도서관마다 그 학교만의 독특한 벽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제목이나 단어, 인물 이런 걸 활용해서요. 아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어떤 거죠? 애초에 시작은 그냥 로고 디자인이라는 작은 임무였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빈 벽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많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서관 공간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훨씬 큰 프로젝트로 확장된 거예요. 그러네요. 비오리티 역할도 그냥 로고 디자이너가 아니라 거의 뭐 아트 디렉터처럼 된 거고요. 맞습니다. 이게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낸 아주 긍정적인 확장인 거죠. 비오르트 본인은 그 도서관 개관식에 갈 때마다 약간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요. 아, 왜요? 자기가 원래 맡았던 그 로고 디자인 있잖아요. 네. 그건 별로 주목을 못 받는 느낌. 사람들은 주로 뭐 멋진 책 선반이나 아니면 그 화려한 벽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요. 하하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도 뭐 행사는 항상 즐거웠다고 회상하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. 네. 그 도서관 사서분이 퇴근 전에 불을 끄는 어떤 작은 의식 같은 걸 보여줬대요. 의식이요? 네, 불을 다 끄고
마지막 전등 하나로 벽화에 그려진 어떤 아이 얼굴 그림을 딱 비추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. 매일 밤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일하는지를 다시 생각합니다. 라고요. 정말 감동적인데요? 네,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좀 찡했습니다. 이 일화가 사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비오르트가 처음에 의도했던 세련된 로고나 멋진 이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. 네,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문제, 그 빈 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그 벽화들, 그리고 그 공간을 매일매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서서의 헌신. 이런 요소들이 결국 프로젝트에 훨씬 더 깊은 의미와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. 맞아요. 계획 너머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된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요, 우리가 처음에 세운 그 의도한 결과에만 너무 집중했다면 어쩌면 놓쳤을지도 모를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단순히 로고 하나 디자인하는 걸 넘어서서 공간 전체에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까지 발견하게 된 그런 여정이니까요. 네,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. 계획 없이 시작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떤 변수나 문제, 혹은 정말 뜻밖의 기회들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어쩌면 훨씬 더 큰 변화와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점,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정말 그러네요. 당신의 일이나 학습 과정에서도 혹시 계획과는 좀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,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? 한번 잠시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